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기업의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업들에게는 평판을 잘 관리하고 잘 쌓아가는 전략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여러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셜벤처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업이 어떻게 평판을 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라는 것이 정말 팩트가 기반이 되기 전에는 정말 좋은 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인 척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기 쉬운 거죠.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어떤 팩트가 있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쉐이키하다, 굉장히 이제 위태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평판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좋은 기업이 되어야 될 텐데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잘했을 때 그 기업이 결국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입니다. 이 CSR이라는 것은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CSR도 시작이 됐는데요. 70년대에는 이런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 문제라든가 환경, 규제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 CSR이 많이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CSR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업의 차별화,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별화의 도구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CSR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프리드만의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리드만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1970년도에 뉴욕 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결국 이익을 만드는 것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익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논리도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기업이 계속 열심히 이익 극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생존하고 성장을 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 일자리가 생겼을 때 그 일자리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이익이 배분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배분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주주들한테도 배분이 되고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 돈이 배분이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나 종업원들이 자기가 정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뭐 그것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가족을 위해서 쓴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그냥 뭐 요트 타는 게 좋아서 요트를 샀다. 뭐 그거는 각자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면은 그래서 빌 게이츠처럼 자기 돈을 30조를 내놓고서는 그 돈을 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개도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요. 뭐 워렌 버핏도 막 25조 정도 돈을 내놨고 마크 주커버그가 최근에 50조 돈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고, 그거는 뭐 이런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의 CEO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문 경영인인데요. 전문 경영인은 주주를 위해서 이제 그 경영을 위탁받아서 이제 그 경영을 잘하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CSR에다 돈을 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꾸 뭐 사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기업이 어디 가서 뭐 좋은 일 하면 이제 뭘 이렇게 들고 찍잖아요. 얼마 냈다, 뭐 1억 냈다, 뭐 그래서 찍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 아니냐, 그건 주주의 돈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배임이다. 이거는 오히려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무조건 이익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배당하고 종업원들한테 월급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일 하게 해라. 이것이 바로 프리드만의 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1990년대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그런 생각이었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뭐 지금까지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CSR을 하는 것이 이 프리드만의 그 관점에서는 CSR이 전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무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CSR을 하는 것이 기업의 매출을 높인다든가 이익을 더 크게 한다든가 주가를 높여서 그것이 실제로 주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투자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CSR을 해야 될 충분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최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CSR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든가 또는 우수한 직원들을 뽑을 때 또 이 사람들이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CS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심지어 고객들도 특히 이제 요새 많이 말하는 뭐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Z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세대들은 CSR 하는 기업들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더라. 그러니까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용을 절감을 한다든가 또는 특히 아까 박진영 씨 이야기한 것처럼 위기가 생겼을 때 그 기업에게 보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CSR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이 서로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둘 다 말 되잖아요. 둘 다 말 되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은 사실은 실증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죠. 실증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 진짜 그런지 아닌지. CSR이 기업의 어떤 재무 성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어떤 실증 분석 결과들을 봤을 때 이제 그 CSR이 고객의 구매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이 뭐 2001년도에 바트라차야의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또 CSR은 고객 만족을 높여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뭐 그것도 굉장히 말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요. 기업 역량이 중요하다. 만약에 CSR을 열심히 하는데 제품을 그지같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니들은 고객의 그런 어떤 가치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뭐를 자꾸 CS를 하려고 그러냐. 그 웃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듣기 딱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일을 제대로 하면서 제품 제대로 만들면서 혁신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 고객을 만족시킨 다음에 CSR을 하면은 그거는 기업 가치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CSR이 리스크를 줄여서 기업 가치를 높인다. 또 CSR이 종업원의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그런 분석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는 CSR 프로그램은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영국의 캐드베리라는 초콜릿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스포츠 포 스쿨스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캐드베리는 초콜릿을 만드니까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좀 안 좋아하겠죠. 기본적으로 또 사회에서도 상당히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비만에 이제 그런 공헌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캐드베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그럼 CSR로 이제 우리 고객들이 우리 회사 초콜릿을 먹고 쿠폰을 모아서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그런 운동시설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그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건강에 뭔가 좀 우리가 비만을 좀 줄이는데 좀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서는 했던 거예요. 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잘 따져보니까요. 5파운드짜리 공, 5파운드라면은 뭐 대충 환율 따져보면 한 8,000원 되겠죠. 8,000원짜리 공을 하나, 농구공을 하나 기부하려고 그러면은 토큰을 90개를 모아야 돼요. 토큰 90개를 모으려면은 38파운드, 거의 한 20kg 정도의 초콜릿을 먹어야지 농구공을 하나 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뭐 3만 칼로리, 뭐 이제 그 2만 3만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비만을 더 심화시키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이슈까지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이기적인 동기를 가져오는 CSR은 오히려 역풍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CSR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더더욱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뭐 NGO라든가 사회적 기업과 함께 협력할 인센티브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논문 중에는 이제 그 4,000개 이상의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CSR을 하면은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는 CSI,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거든요. 이거는 기업이 굉장히 무책임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뭐 땅콩 회항이라든가
뭐 옥시 뭐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남양 유업 갑질 사건처럼 이런 어떤 나쁜 행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렇게 착한 척 하려고 나쁜 짓 해놓고서는 CSR에다 뭐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거 뭐 스마트폰 이렇게 약간 해보면은 다 뻔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해놓고서는 CSR 하는 건 별로 기업가치 효과가 없더라.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진정성이 중요하다. 평소에 좋은 기업인 게 중요한 거지 좋은 기업인 척하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요.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 나쁜 회사예요. 나쁜 회사. 나쁜 평판을 가진 회사예요. 그럼 우리는 CSR 할 필요가 없겠네. 어차피 기업 가치에 아무 영향이 없잖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나쁜 회사니까 일단 뭐 그렇게 당신들 나쁜 회사면은 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는요. 나쁜 평판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가 CSR을 잘 한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막 계속 뭐 CSR 활동을 하고서는 뭐 어느 회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돈 얼마 썼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회사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예를 들어서 심장병 어린 수술을 1년에 10명씩 10년 하는 거예요. 그럼 100명 되잖아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그 일을 꾸준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알게 되고 인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100명을 살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임팩트를 강조하면은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그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인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쁜 평판을 가진 회사라면 이제 초이스가 있겠죠. 그냥 계속 나쁘게 지내든지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길게 어떤 특정한 이슈를 굉장히 꾸준하게 해결을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진정성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는 이 CSR이라는 것을 우리가 난 마켓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마켓 스트래티지라는 거는 시장 전략이잖아요. 시장 전략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뭐 고객과 대고객, 그다음에 뭐 경쟁자들을 어떻게 또 밟을 거냐, 뭐 그런 것들이 마켓 스트래티지인데요. 난 마켓 스트래티지라는 건 비시장 전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소비자들이 그런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제적인 구매 의사결정으로 연결해주면서 이것이 사회적 압력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그런 어떤 재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도 CSR에 자원과 시간을 투자할 인센티브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한 소비자들을 우리가 속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좋은 기업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난마켓 스트래티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난마켓 스트래티지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고요. 어떤 소프트 파워를 얻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CSR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생기고 있고요. 진정성 어떻게 할 때 생기는가? 그것은 이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회사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카콜라는 예를 들어서 물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회사는 동물 보호라든가 그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고요. 또 거기에 맞게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어떤 초이스가 있을 때 우리의 방향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가면서 실제로 거기서 어떤 성과들을 쌓아나간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오래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첩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난마켓 스트래티지로서 어떤 CSR을 할 때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코카콜라가 엑스트라 마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영국의 디피드랑 뭐 USAID 그런 데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좋은 케이스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을 아예 가치 사슬에 내재화시켜서 이걸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전략적 CSR 또는 CSV 이제 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재미있는 예가 최근에 SK 하이닉스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요. 좀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는 이 한국에 그런 어떤 일정 비율 이상 그런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정밀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장애인들을 투입한다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웠던 거죠. 이게 어디에다 장애인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장애인을 고용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랭킹이 나오는데 항상 1등이었대요.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벌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더군다나 또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비난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너희는 뭐 그따위냐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최근에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SK 그룹 차원에서 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가치도 좀 만들어 보자 기업이 그렇게 해서 좀 요새 SK가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SK 하이닉스도 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장애인들을 좀 어떻게 좀 그 고용 비율을 좀 잘 맞춰가지고 우리도 좀 사회에 좀 기여를 좀 해보자라고 이제 자기들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는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뭐 발달 장애인들을 뭐 장애인들 이렇게 데려다가 뭐 과자를 만들게 한다든가 빵을 굽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납품을 시키면은 제일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야 그런 건 너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기업의 업이 있는데 그 업의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전체 직군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중에 한 10가지 정도를 이런 발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떤 뭐 안전성이라든가 뭐 위험 그 어떤 난이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일을 하면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반도체를 만들 때 그 먼지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방진복이라고 그래서 먼지를 막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거기에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방진복을 만든다든가 방진복을 세탁하는 일을 이제 이런 발달 장애인들에게 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발달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방진복을 이렇게 세척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라 가지고 일반인들은 오래 못 한대요. 하다가 너무 막 지루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많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버리는데 발달 장애인 분들은 특히 이제 이분들 중에 그런 어떤 집중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를 너무 잘하고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작업장을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다 사회복지사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 일일이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떤 그 세척을 할 때도 어떤 공정에다가 이분들을 배치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요. 또 그 작업장을 굉장히 안전하게 또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작업대라든가 그런 것들마저도 다 이제 굉장히 일하기 편하게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150명 정도의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그런 방진복 세척하고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150명 중에 거의 70%가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중증 발달 장애인은 정말 어디 가서 취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가지고 저기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회에 통합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회사가 이거를 더 앞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장애인 고용공단 뭐 그런 데서 너무 좋은 케이스다. 이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더 이제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띄워주는 이제 그런 사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이 앞으로 CS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업의 어떤 핵심 역량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그런 어떤 가치 사슬에 뭔가 그런 과정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셜 벤처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핵심 역량과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어떤 협력을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업과의 협력 포인트, 민간 부문과의 협력 포인트를 생각을 했을 때는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난마켓 스트래티지, 이 기업이 원하는 것이 결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고 그 기업이 소프트 파워를 얻기 위한 그런 일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기업이 소프트 파워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또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가 되려면요. 이게 그쪽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같이 협력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 그러면 이거 절대 오래가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지속 가능하게 협업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냐. 그리고 이 구조에서 우리 사회적 기업, 우리 소셜벤처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가지고 협력 포인트를 찾아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가 H점프 케이스인데요. 이 점프라는 회사도 그 소셜벤처,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현대자동차와 이 사회적 기업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해오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어떤 그 굉장히 재미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이 기업의 그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어떤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좀 어려운 뭐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뭔가 좀 교육도 좀 해주고 애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난 너무 좋겠다.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니즈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또 특히 이제 본인들이 그냥 미혼이면 또 모르는데 미혼이라고 그래도 사실 뭐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뭐 야근이 생긴다든가 갑자기 회식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일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봐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더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이래서 이제 현대차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직원을 몇 명을 보내가지고 저희 가서 저기 좀 어려운 동네 가서 거기서 중고생들을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잘 몇 번 하다가 이제 뭐 회식이 생기고 뭐 갑자기 무슨 고객과 무슨 미팅이 생기고 그러면서 못 가게 되면은 이 중고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 기분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온다고 그러더니 뭐 시간도 잘 안 지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흐지부지 되고 굉장히 안 좋게 끝나고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점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대학생들과 그 멘토 그 어떻게 보면 그 좀 어려운 중고생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소셜 벤처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점프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런 어려운 중고생들을 연결해줘서 얘들한테 뭔가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인데 현대차에서 직원들을 바로 보내지 말고 현대차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그 돈을 대학생들한테 주겠다. 그럼 대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이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중고생들을 가서 도와주면은 이건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차의 직원들은 매주는 가지 못하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이런 대학생들을 만나서 대학생들에게 오히려 멘토링을 해주면은 이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졸업을 하면은 이제 커리어를 취직을 해야 될 텐데 뭐 취직 준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앞으로 뭐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가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대차의 그런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대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장학금도 받고 또 대학 그런 직장인들과 같이 이런 네트워크도 생겨가지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언도 받을 수가 있고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고생들도 이제 그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잘 도와주니까 너무 좋고 또 가끔씩 현대차 그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런 인생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또 그런 어떤 또 좋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요. 현대차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매주 가가지고 중고생들을 돕는 건 너무 어렵지만 또 가끔씩 대학생들 도와주고요. 멘토링 해주고 또 더 가끔씩 이런 중고생들 가끔씩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 너무 보람도 있고 이제 할만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잘 좋은 성과를 계속 내면서 지금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가 어떻게 대기업과 협력할 것인가, 대기업의 어떤 그런 니즈들을 잘 찾아내서 우리의 핵심 역량과 연결한다면 이런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